유난히 부끄럼 많고 눈물 많은 여자였다.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수줍어 말 한마디 못하고 한마디 하려면 뽀얀 양볼이 먼저 붉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의 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 나 흥원식으로 봤어요, 제가. 애들이 책을 읽기를 원하면 그냥 엄마 아빠가 책을 들고 있으세요. 책을 읽기 싫으면 거꾸로라도 들고 있으세요. 그럼 애들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즐거운 수다를 떠는 이 시간이 참 좋다. 지금의 나는 나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다. 행복 디자이너 최윤희. 그녀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인이다. 얼굴이 알려졌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최 씨는 개의치 않는다. 약속 시간을 잘 맞춰주는 대중교통이 최 씨는 제일 편하다. 역시 그녀의 등장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킨다. 대중교통 이용하신다 그러더니 만나네, 오늘. 최 씨는 얼굴을 알아보고도 선뜻 얘기를 꺼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알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 매일매일이 행복한 여자다. 저 사람 나하고 모르고 나는 이 사람 알고 막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 인생이 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근데 다 그냥 알고 보면 다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걸 딱 가슴을 열어버리면 굉장히 인생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싶어요. 오늘은 생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있는 날이다. 내일 올 거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여자가 엉뚱한 걸 부탁할 때. 그래놓고 막 노려본 적도 있어요. 대기실에서부터 한바탕 수다로 긴장을 푼다. 아침마당은 최 씨에게는 각별한 프로그램이다. 99년 첫 출연에 사람들에게 최윤이라는 이름을 알렸고 현재까지 최고 인기 게스트로 출연 중이다. 우리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 이름이 이제 왜 만나 모임인데 제가 지었어요. 우리가 왜 만나냐 해서 모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떻게 얘기를 저렇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까? 근데 그 삶에 녹아 있는 거를 밖으로 표현하시는 거지 얘기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여유가 많으신 분이다. 머릿속에 그 여유가 삶의 여유가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윤희 씨 남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최 씨는 국내에서 최고의 스타 강사로 손꼽힌다. 때문에 종종 최 씨를 초대한 곳에서는 이렇게 집 앞까지 차량을 보내준다. 최 씨가 스타 강사로 누리는 유일한 사치다. 수첩을 보면서 보일지는 눈도 나고 수첩도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다닌 지 올해로 막 잘 9년째. 쓴다고 하루도 비어낸 날 없어. 최 씨는 지금까지 무려 4,000회가 넘는 강연을 했다. 이거 일요일에 하루 비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빈 날은 저는 뭐 다달이는 틀리지만 이제 대략 이제 뭐 방송이 있어서 못 하는 때도 있고 해서 하루에 뭐 최소 하나는 하니까 최소. 그 뭐 일주일에 6개라 치고 6, 4, 24 뭐 20개는 충분히 하죠. 20개는 넣고. 네, 누구세요? 아, 맞아. 7월 21일로 7월 21일. 네, 7월 20일로 해줘요. 그날 20일은 일요일이에요. 21일.
예, 월요일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요일은 경찰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강연 문의 전화는 수시로 울려댄다. 대단한 연구를 해 발표를 한 것도 아닌데 최 씨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주는 곳이 많다는 것이 놀랍단다. 강연에 나서는 최 씨의 의상은 평상시 입던 옷 그대로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인데 강연을 오고 그러면 좀 정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저는 이제 고정관념을 와장창 깨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또 고정관념 와장창 깨기 강의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그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할 줄도 몰라. 최 씨는 강연을 듣는 청중 역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교도소까지, 유흥업소 종업원에서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늘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당을 꽉 채웠다. 솔직하게, 때론 거침없이 진행되는 최윤희식 강연. 재치 있는 말솜씨로 순식간에 청중을 사로잡는다. 저는 거의 매일 새벽 3시에서 3시 반 사이는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산에 가서 운동을 해요. 오늘도 아침에 비가 장대처럼 쏟아졌어요. 비옷을 입고 가요. 오늘 같은 날 가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죠? 반드시 서너 명은 있어요. 서로 쳐다보고 비웃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겠어? 일산의 원물입니다. 최 씨의 강연 주제는 행복. 절망의 끝에서 행복의 홈런을 날린 최윤희. 그녀 자신의 인생 이야기다. 결혼 8년 만에 산동네, 달동네 10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제 친구 결혼하자마자 60일 산 친구가 놀랐어요. 뒤집어집니다. 윤희야, 니네 집 우리 집 아빠 화장실보다 더 좁다.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 친구는 꼭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했어요. 염장을 지르잖아, 염장. 자물쇠가 있잖아. 어떠한 꾸밈도 없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함께 웃고 마음 아파하며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만난다. 여러분들 저는 별것도 아니게 깔깔깔 웃고 별것도 아니게 감사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게 진짜 성공, 이게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역경을 이겨난 그 생생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에 와서 닿고 우리들도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겪을 때 아 그거 잘 이렇게 그 기회로 잡아가지고 또 노력하면서 나아가면 또 우리들의 인생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우울하게 살지 않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운 것 같아요. 강연 후 사람들은 인간 최윤희의 팬이 되고 만다. 어떤 면에 만족을 하냐면 일단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제 이 주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한꺼번에 만날까 그게 일단 제일 행복하고요. 어머 똑같아. 어머 저렇게 솔직하고 저렇게 거침없고 어머 너무 우리 서민들 말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좋아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제 생활이에요 생활. 실제 최 씨는 실생활에서도 텔레비전에 비치는 모습 그대로다. 사랑이요 럭키세븐. 우리 딸하고 사유이가 이제 럭키세븐이라고 부르거든요. 되게 딸은 3년 전 결혼해서 외국에서 산다. 얼마 전 한국에 왔을 때 가족들은 소박하지만 환영 인사가 담긴 작은 이벤트를 열었고 그것을 아직 치우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서 최고 인기 강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최 씨의 살림살이는 꾸밈이 없다. 물론 이거는 그냥 손도 안 대고 그야말로 팝아트에 정말 남이 보면 초라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넓은 집에 사는 거 처음이라니까요. 맨 그 좁은 데서만 살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집 중에서 최고예요. 그냥 너무 그냥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그냥 요새는 이제 돈도 안 꾸려고 하고. 나는 안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 30대 후반까지 최윤희는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생활의 전부인 여자였다. 지금 모습은 결코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사실은
그 미모에 반했죠. 이게 나와. 이제 본색이 나와. 아니 인간성에 반해야지 미모에 반해. 아유. 그건 나중 일이고 처음에는 미모에 반했죠. 이대 국문과 재학 시절 수줍음이 많아 남 앞에서 말할 땐 얼굴이 빨개지던 그녀. 청순한 매력은 주변 학교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데이트 신청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가난하고 고지식한 공무원이었던 지금의 남편. 사랑 하나 믿고 월세 16만 원 방에서 시작한 살림이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월급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열심히 모아서 그때 산동네 이제 10평 아파트를 사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또 친구의 꼬임에 이제 사업한다 해갖고 이제 그냥 날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부산 그때는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니까. 죽는 게 훨씬 어려워요. 나 이제 가족 동반 자살하려고 애들 딱 쳐다보니까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다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눈에서 막 별이 반짝반짝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야,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참아 저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차마 그럴 순 없었다.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도 없었다. 최 씨는 한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됐고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최 씨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로 했다. 38이 되던 해 주부 사원 모집에 도전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1%의 특별함을 찾아 새로운 최윤희를 만들어냈다. 저희 남편이 다행히 착한 데다가 또 겸손하게 말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대신 해야 되고 또 사업도 망해 주셔갖고 제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일을 제 인생을 제 능력을 잠자고 있는 능력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악역을 맡은 거죠. 예를 들자면 자기 몸을 태워서 나를 일깨워 주신 거니까 너무 저는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나한테 준 기념물이 하나 있어. 오 예. 그걸 40년간 내가 지갑 속에 어디 봐요. 딱 꺼내봐요. 가지고 다니는 꺼내봐요. 건데 그거 옛날에 엄마 사실 동의 없이 지금 공개.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요. 아, 나 미치겠다. 이 저한테 준 동의 없이 기념물. 이게 낡았죠. 40년간 제가 간직한 거예요. 야. 남편의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부인 최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아니, 너무 감동이죠. 근데 감동인데 지금 제가 눈물을 흘리면 이게 화장이 지워지니까 제가 참고 있는데 감동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엉덩이 밑에 깔려 있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지금. 나 보니까 기분 나쁘네. 진지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의 깜짝 사랑 고백. 그래도 최 씨와 함께 살다 보니 남편 역시 제법 웃길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정말 환상의 복식조예요. 환상의 복식조. 두 분이 혼자 이렇게 따로따로 계시면은 그게 별로 힘을 못 발휘할 것 같은데 두 분이 환상의 복식조로 이렇게 딱 계시니까 정말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복식조가 아닐까, 최고의 부부가 아닐까 생각해요. 고마워요. 아이고 내가 더 고맙지. 사실은 내가 또 더 뭐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줘서 고마운 거 아니에요. 존재해줘서 고맙고 나도 고마워요. 새벽 4시 최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새벽 운동엔 항상 남편이 함께한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최 씨는 신발을 벗고 맨발 차림으로 나선다. 코로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눈으론 나무의 싱그러움을 담고 발론 흙을 밟으며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는 것이다. 저는
저는 혼자 가면서 이제 막 웃어요, 혼자. 절대 안 웃어요. 미소만 샥 쳐요. 그럼 내가 또 막 웃어, 빨리 웃어. 웃어야 건강에 좋대. 그러면 그냥 단발로 그냥 깜짝 어색해가지고. 근데 저는 하하하하 막 웃어요. 왜냐하면 웃는 게 산삼보다 더 좋거든요. 아하하하. 아우 나 죽겠네. 새벽산에 최 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거 보세요. 이걸 보고 또 저는 웃는 거 진짜로 이제 웃는 거예요. 아주 웃겨가지고 너무 웃기잖아요. 안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카시아하고 이 천사 언니 천사. 저 웃음 좀 보세요. 100만 불짜리. 우리는 모임을 건강을 위해 새벽산을 찾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고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그러니까 정발산이 떠나가게 맨날 바로 사람들과의 기분 좋은 만남이다. 이분은 자기가 누구한테 납치될까 봐 이렇게 휘바람을 하고 나 미치게 썰고 내가 조금 공주병이 있어. 허리를 샥 이렇게 해리는 S라인. 마음은 스마일 라인. 응. 여기 나오면 즐거워요. 최 선생 때문에 하루가 아침을 즐겁게 시작을 하니까 하루 종일 즐겁고 하루가 즐거움으로써 365일이 즐겁고. 응. 나올 때도 있지 뭐. 천둥 번개가 치는 궂은 날씨만 아니면 매일 산에 오르니 어느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들이 됐다. 최 씨의 주된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 누구한테 절을 하냐. 병원에 돈 안 갖다 주려고. 병원에 돈 안 갖다 주. 둘이 절을 하는 거 이렇게. 무슨 일이든 열정적인 그녀는 운동 또한 열정적이다. 젊은이들도 놀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 웃다 가는 거야. 하루 웃을 거 여기서 다 웃어요. 이거를 제가 즐거운 사람들과 웃으면서 하는 운동은 최 씨에겐 더할 나위 없는 비타민이 된다. 빠이빠이 내일 봐요. 이 건강한 웃음은 오늘 하루 동안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최 씨의 트레이드마크인 초록빛깔 머리가 탄생이 된 곳이다. 빡빡한 강연 스케줄에 이렇게 개인 시간을 낼라 치면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오늘은 밥 먹는 시간을 줄였다. 고구마하고 저하고 사귄다고 커밍아웃. 하루에 한 끼는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 제 미모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웰빙 식품이래요. 알고 보면 불쌍한 건데 또 좋게 뭐든 좋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 씨는 긍정적이다. 먹고 사는 거 하고, 응? 그치? 지금 생각하면 그치? 대부분 사람들이 그녀의 나이를 알고 나면 놀란다. 환갑이 넘은 나이. 뽀글뽀글 아줌마 파마가 대세인 나이지만 최 씨는 생머리에 화려한 염색으로 잔뜩 멋을 낸다. 남이 안 하는 걸 해야지. 우리가 사람이 명함을 왜 주고받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체가 걸어다니는 명함이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저를 잊어버리지 못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자체가 명함이라는 거죠. 채윤이 하면 아 초록머리.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 무슨 진도야? 지금 이 표정을 보니까 남들 인생 상담해주기가 특기인 최 씨. 자신을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미용실 원장의 말에 최 씨는 직접 남자를 만나 됨됨이를 확인했었다고.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구매를 하신 셈이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뭔가 주겠죠 뭐. 뭐 안 주면 뭐 지네들이 편안하게 살겠어? 내가 꽃마다 나타나서 너 빨리 안 줄 거야 하고 할 텐데 말해봐 줄 거야 안 줄 거야? 뭘 줘? 주기는커녕 나보다 줄에 서 달라고. 배짱이라니까요. 이렇게 최 씨는 사람들의 행복을 디자인해준다.
한 2문장만 들려보면 될 거예요. 최 씨는 자신의 삶 역시 행복하게 디자인을 하는 여자다. 이뻐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복이 아닌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 만원 이상 안 사시죠? 이런 값싼 옷을 즐겨 찾는 데엔 최 씨만의 행복 비결이 숨어 있다. 이게 5,000원. 5,000원. 너무 이쁘죠? 이거 하나 살게요. 자기 돈 내세요. 네, 사람들. 저는 이거 싸구려 입잖아요. 그러면 싼 옷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뭐가 묻으면 그냥 물로 빨아보면 금방 괜찮은데 비싼 옷들은 성질이 더러워요. 드라이를 주지 않으면 꼬장꼬장 삐져요. 그러니까 싼 거 사면서 편안하게 자유. 얼마나 좋아요. 요즘엔 어딜 가도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젠 어린 학생들도 제법 그녀를 알아본다. 저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그녀 역시 16년 동안 전업주부였고 두 아이를 키운 엄마였기에 주부들과 함께할 땐 그들의 고민을 많이 듣는다. 이 세상에 뭐 고부 갈등, 남편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상담할 있으면 손을 드시고. 큰애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대학교는 너무 노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놀아가지고. 진짜 웃겨 나는 저 엄마. 아니 좀 놀아야지 대학교 가서. 아니 대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니 대학교 가서 노는 게 아니고 그게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니 나는 정말 저 아들 너무 불쌍해. 근데 얘가 작년부터 교복을 막 줄이기 시작하더니 얘가 이쁘게 입고 다니는데 엄마 간섭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 예쁜 거 몰라? 눈으로 보면 몰라? 막 이러지 마시고 지금도 예쁘지만 전에가 훨씬 더 이뻤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애들은 칭찬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야단을 치면 절대 반발해요. 그건 아주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통해서만 변화가 돼요. 모든 사람이. 역시 거침없고 시원스런 채윤이식 문제 해결법이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일단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제 말 한마디만 빛의 화살로 날아가 꽂혀도 그 빛의 화살이 화학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인생이 전부는 안 바뀌더라도 부분적으로 한 가지씩은 바뀐다. 그런 기쁨이 있어요. 최 씨는 집에 돌아와 꼭 하는 일이 있다. 매일 그의 이메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인생 상담의 답장을 쓰는 시간. 아무리 피곤해도 단 한 줄이라도 답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요. 한 몇십 통씩 와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공항에 지방에 강의를 할 때 공항에 가면 공항에서도 이걸 봐요. 하고 답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24시간에 답장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요새는 아내의 교양 없는 말투에 고민 상담을 해왔던 중년 남성이 감사 메일을 보내왔다. 이제 아내의 좋은 점을 봐라 했더니 제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대요.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해피엔딩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서 저는 인생을 배우거든요. 교과서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교과서, 어떤 사람은 갈등의 교과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교과서, 지혜의 교과서 이런 게 다 저한테 배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저하고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이제 인간 119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마음을 치유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로는 빌 게이츠처럼 자선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슴을 털어서 빌 게이츠는 지갑을 털어서 자선사업을 하지만 저는 가슴을 털어서. 그녀는
아무도 가져다 주지 않았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최 씨는 자신도 할 수 있었듯이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오늘도 그녀가 사람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행복이라는 거는 꼭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샘플 휴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그렇게 유식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뭐 젊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런 여자를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걸어다니는 행복 공화국이라니까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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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